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수식어로만 알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수거라는 미명 아래 be afraid of 하면서 암기합니다. 비동사와 of를 왜 쓰는지 이유를 알면 암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be afraid of를 어떤 의미 구조로 봐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국어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영어와 품사체계뿐 아니라 단어의 갈래, 품사를 가르는 기준도 다릅니다. 영어는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동사하고요. 국어는 기능을 기준으로 체연, 용언합니다. 체연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용언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국어는 용언이 4가지입니다. 동사를 비롯해 형용사와 존재사 있다, 지정사 이다가 있습니다. 동사 가다, 형용사 춥다, 존재사 있다, 지정사 이다, 이처럼 어미 다로 끝나는 기본형은 이 단어가 용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서술어 하면 동사를 떠올리는데요. 국어는 형용사도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에 속합니다. 나는 춥다. 춥다는 용언인 형용사고 문장의 서술어로서 주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되 주어를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혹시나 해서 추워는 관형어입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럼 영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I am cold. I am cold. cold는 형용사입니다. 영어 형용사도 주어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국어 형용사와 다르게 주어를 의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문법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로 시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해서 주어를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비동사, 연결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주어, 연결어, 주어 설명어. 위 예문은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전 영상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질문입니다. 형용사 역할은 수식어, 형용사 플러스 명사, 설명어, 명사, 대명사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영어는 예외 없이 앞에서는 수식, 뒤에서는 설명.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대명사는 수식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 뒤에서 명사, 대명사를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는 대명사도 설명합니다. 영어 품사 체계에는 형용사가 수식어에 속하기는 하지만 강조합니다. 형용사는 설명어이기도 합니다. 예문으로 되돌아와서 위 예문의 경우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다 보니 am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위 예문과 같이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통 문법책에서는 위 예문의 경우를 형용사의 서술용법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의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수식하면 수식용법이지 왜 한정용법? 쓸데없이 참 어렵게 말합니다.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어는 관사와 같은 한정어가 따로 있어 한정이라는 말을 형용사에서 쓰면 안 되고요. 동사의 역할이 서술어라 서술은 되도록 동사에 한해서 써야 하고요. 더군다나 형용사가 원래 하는 역할이 수식과 설명입니다. 명사의 주어용법, 목적어용법 하면 어떤가요? 수식과 설명은 형용사의 본디 역할입니다. 거창하게 용법으로 부를 것도 없습니다. 한편 I'm cold에서 I를 cold가 뒤에서 수식한다고 후위 수식을 한다고 말하는 보통 문법책도 있는데요. 이런 논리면 I worked에서 I를 worked가 후위 수식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껏 엄청 강조했지만 뒤에서는 설명, 후위 설명, 후위 수식하는 순간 영어는 이것으로 끝.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춥다와 콜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형용사는 시제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춥다와 달리 콜드는 주어를 문법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동사, 연결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 예문에서 am을 왜 쓰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의미 구조를 파악해야 하니까 주어 연결어, 주어 설명어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am을 쓰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래서 위 예문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어 연결어, 주어 설명어로 보는 것이 왠지 거추장스럽고 슬슬 귀찮게 느껴집니다. 아니, 위 예문이 얼마나 대단한 문장이라고, 얼마나 복잡한 의미 구조라고. 귀찮게 주어 연결어, 주어 설명어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미 구조가 파악되었고 위 예문이 받아들여졌으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요컨대 국어 춥다처럼 am cold를 서술어로 보세요. 위 예문을 주어 서술어로 보세요. cold는 국어로 추운이고 춥다는 영어로 be cold. 간단 명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은 주어, 불완전 자동사, 주격보어로 보지만 비판적 사고를 하는 우리는 우리답게 주어 서술어로 보는 것입니다. 베티는 학생이다. 학생은 명사고 명사는 주어를 어휘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어를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용언인 지정사 이다를 쓰는 것입니다. 국어문법에서 이다 앞에 학생은 보어고요. 학생이다는 서술어입니다. 이다를 쓰는 이유와 비동사를 쓰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럼 영어 문장과 같이 보겠습니다. Betty is a student. Betty is a student.
이번에는 주어 설명어가 명사인 경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예문이죠. 위 예문도 주어, 연결어, 주어 설명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찮은 일이니 요컨대 국어 학생이다처럼 이저 스튜던트를 서술어로 보세요. 위 예문을 주어 서술어로 보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주어 서술어 이 생각도 안 나게 됩니다. 뻔하고 뻔한데 생각할 것이 뭐가 있나요? 모국어인 국어처럼 그냥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문법을 배우지만 문법을 배우고 나면 문법을 떠나야죠. 문법을 떠날 수 있는 문법이 진짜 문법입니다. be 플러스 형용사, be 플러스 명사를 서술어로 본다. 그럼 응용해 보겠습니다. I am a tiger. I am a tiger. 1번. 나는 호랑이처럼 용맹하거나 무서운 사람이라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I am of tigers. I am of tigers. 2번. be of는 have입니다. have와 다른 점은 X, be of Y에서 X는 Y를 내재적으로 소유합니다. 내재적으로 소유, 내적 소유니 이때의 타이거즈는 내재적인 심적 대상인 호랑이입니다. 2번은 내재적으로 마음속에 호랑이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호랑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of를 쓰면 강조합니다. 타이거즈가 주어의 상대적인 말, 주어의 대상이 되는 말. 요컨대 목적어가 됩니다. of tigers는 목적어입니다. 영어는 목적어가 타동사 뒤에 오거나 전치사 뒤에 옵니다. 그럼 and과 of 사이에 형용사를 넣어볼까요? afraid를 넣어보겠습니다. I am afraid of tigers. I am afraid of tigers. 주어 앤 서술어. 영어는 주어 설명이 최우선. 일단 주어를 설명. 목적어는 뒤로 밀리고요. 앞서 배웠죠? am afraid는 서술어. 뜻은 무서운이 아닌 무섭다입니다. 형용사는 타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가 목적어를 취하려면 전치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of를 안 쓰면 타이거즈는 목적어가 되지 않습니다. of를 써야 I'm of tigers로 주어 I의 상대적인 말,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가 됩니다. of를 왜 쓰는지, of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죠? 그럼 위 예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나는 호랑이를 무서워한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시죠? 별 생각 없이 be afraid of 하면서 암기할 일이 아니죠? am afraid 주어를 설명하고 이어서 of tigers 목적어를 말하면 끝. 위 예문과 같이
형용사, 명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전치사를 수반합니다. 유형사,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문법은 관점에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문법을 처음 배울 때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설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구문구조로 보면 형용사 뒤에서 설명하므로 of tigers를 부사구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afraid of tigers로 하나로 묶어 형용사구로 보기도 합니다. 문법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듣자마자 머리 아프고 어렵죠? 그런데 문법은 결국 문장을 의미구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장을 의미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말인즉 주어, 서술어, 설명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런 말로 어자로 끝나는 문장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문장 성분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급과정 막바지고 그래서 위 예문을 서술어를 강조하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형용사구, 부사구도 알아야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문법이 끝나갈수록 이번 영상처럼 문장 성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만 문장 성분으로 말하려면 M을 왜 쓰고 of를 왜 쓰는지 이처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예전처럼 또 암기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주어 설명어로 명사를,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형용사구, 부사, 부사구를 살펴봅니다. 전치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구별도 합니다. 이어서 비동사 뒤에 부정사와 동명사가 오는 경우도, 비동사 뒤에 명사절이 오는 경우도 살펴봅니다. 끝으로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을 살펴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